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 자주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지 않아서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 기준을 착오 해석해서 과소 산정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은 여러가지 단계별 그 산정 기준들이 있어서 자칫하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산재근로자 여러분들은 착오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 그대로 그냥 지급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늘은 건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에서 착오 지급되기 쉬운 상황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중 그런 상황에서 지급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설명드리는 평균임금 정정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유형에 여러분들도 해당된다면 평균임금을 정정 신청을 통해서 제대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받고 향후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임 금액이 적게 산정된 경우 그동안 받았던 휴업급여가 적게 지급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장애급여까지 받았다면 그 장애급여 또한 적게 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적게 산정된 평균임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정정된 평균임금과 그리고 적게 산정된 평균임 금액으로 인한 차액은 소급해서 받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 받게 될 금액도 수정된 금액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챙겨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착오 지급되는 그 유형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 A 사업장과 B 사업장 등 2개 이상 현장에서 근로를 했는데 하나의 현장에서 근로한 날짜만 계산해서 총 근로일수가 22.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건설근로자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해서 평균임 금액을 계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A 사업장에서 5일을 근무했고, 그리고 B 사업장에서 18일을 근무하면서 B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난 경우 B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수가 22.3일이 안 된다고 B 사업장에서 받던 일당 25만원에 통상근로계수 73%인 18만 2,500원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 평균임 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 현장에서 10일간 일하고 B 현장에서 13일간 일을 하던 중 B 현장에서 마지막 날 사고가 난 경우 2개 현장에서 합산한 근로일수가 22.3일을 초과한 23일이라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B사업장 소속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B 현장으로 평균임 금액을 계산했는데 만약 12만원이 산정되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 B 현장의 통상임금, 다시 말해서 B 사업장의 일당은 15만원인 경우처럼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후 산정한 평균임금액보다 통상임금으로 받는 그 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이미 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먼저 산출된 평균임금액인 12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급여가 지급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정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출했는데 그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그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결과적으로 보면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느낌 아닌 그 느낌을 또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유형 이외에도 1개월 이상 일용근로를 했는데 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에 대한 안내 없이
그냥 바로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해서 평균임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착오 적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잘 계산해서 지급했다고 믿고 싶지만 공단 직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착오 지급의 가능성은 분명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건설 1년 근로자 여러분의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앞서 설명드린 유형과 같이 착오 지급된 것처럼 보인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 자료 일체 또는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그리고 회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노무비 지급 내역 자료 일체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보신 후 해당 자료를 산재전문노무사 또는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노무사에게 검토 요청하신다면 그동안 적게 받은 각종 급여액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